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또 대표 종목에 또 갖고 오셨는데요. 요즘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폼이 좋지가 않아요. 네. 35,392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사신 이후에 약간 더 오늘 또 많이 내려가서 걱정이 더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때 43,000원 찍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비중도 20%라서 한 번에 들어가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최근에 쭉 한번 작년 겨울부터 쫙 올라오다가 2025년 되고 나서 슬슬 또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물량도 꽤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고가권 레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증책 장비단에서는 글로벌에서 손꼽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이 좀 내려갈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또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도 많고요. 또 반도체 섹터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형태를 띄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업황이 꺾이는 부분이 있었고 꺾이지 않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요 매출비 중에 꺾이지 않았던 HBM 단에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향 매출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게다가 중국향 지금 수출 비중을 반도체 장비 단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지금 더 돌려 세우는 이제 저점 레벨에 있는데 업황을 기준으로 보면 돌아서는 시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상승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이건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대부분의 주요 섹터라고 볼 수 있었던 최근에 이제 산업재나 소비재 쪽 종목들도 보면 오늘 뭐 3%, 4%씩 빠지는 애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좋아서 내려간다기보다는 시장에 지금까지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같이 내려가는 형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반도체 종목들도 지난주 후반부에 좀 올라오다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이죠.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같은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점을 볼 때 이게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안 좋아서 내려가나요? 아니면 시장 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 단위로 보면 조정의 움직임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저였다면 이 35,000원 위에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분할로 좀 담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 단위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얼마를 더 사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20%의 비중을 채워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사게 되면은 한 40%가 되잖아요.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어떤 섹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냥 한 종목만 들고 가는 우리가 흔히 물려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전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중을 나눠서 좀 보지 않고 미리 좀 많이 사신 게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물론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지금 그럼 앞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기다려야 되나요? 정리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저한테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단위의 이 움직임은 사실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구조는 전 거래일인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만 주말간에 이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을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바로 아랫 단계로 좀 내리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지 또는 피치 같은 곳은 이미 진즉에 하락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무디스만 사실 미국한테 혜택을 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영향도는 과거에 2011년도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피치가 내렸었던 시점까지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줬던 게 사실이었지만 점점 무뎌졌던 경우였고 실제로 지금의 무디스의 하락은 저는 2, 3일 정도의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하게 좀 우리가 좀 공포로 치닫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대응에 대한 지점으로 판단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서 비중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좋은 종목 예를 들어서 2024년 실적 보면 23년보다 총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00% 이상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게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기다림의 영역으로 두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추가 매수는 안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조정 끝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나왔을 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본절 부근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하락에 이은 리바운딩 다음에 변곡이 발생하게 되고 상방 아니면 하방으로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하방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차피 가능성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과열권에 아직도 코스피는 과열권입니다. 과열권에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리바운딩에서 비중을 줄이고 과열권이 해소되는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담아보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본절의 비중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비중을 줄였는데 위로 간다라면은 정고점까지 보지 마시고 한 4만 원 정도의 이제 매도를 잡아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단기 정도의 전략입니다. 길어야 2주 안에 결판이 나는 전략이기 때문에 꼭 잘 참고하시고요. 기간을 아예 길게 보겠다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빠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 얘기해 주셨고 네. 지금 20%잖아요. 비중 줄이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단기 전략 4만 원 매도, 중장기 같은 경우엔 더 밀렸을 때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